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자.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딜레마라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야. 곤란한 상황을 말하는 거고, 보통 진퇴유곡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 진퇴유곡. 앞에도 골짜기, 뒤에도 골짜기. 진퇴양난. 양쪽이 다 난처하다 뭐 이런 뜻으로,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알아도 딜레마건 진퇴유곡이건 진퇴양난이건 모두 같은 말이다. 그럼 자동차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한번 볼까?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할지 곤란해.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의 요구가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자,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인 기준과 안전성의 기준,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본다면 세 가지지. 법규하고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과연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운전대를 컴퓨터와 로봇에게 넘기기에 아직 풀리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아직 풀리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어.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충족할 수 없다. 법규건 이런 기준이건 간에 우리한테는 자율주행 자동차 할 때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거든, 앞에서. 근데 이게 완전히 갖춰졌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딜레마,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 문제는 어떠한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의 문제이다. 딜레마의 문제. 선택했어,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요. 선택 안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야. 뭐 그런 문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결국 해결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안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당연히 선택할 거란 말이야. 오래되고 합의로 답을 마련할 수 있다. 걸려도. 자, 비용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단축되고 기술과 합의로 대책과 답이 마련되면 선택 안 할 수도 없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렸냐? 그건 아니야. 선택할 수도 없어. 딜레마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는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인 딜레마다. 자, 앞으로 자율주행 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윤리적 딜레마다. 윤리적 딜레마.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자, 주행차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야? 그러면 윤리적 문제야.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이라는 게 뭔지 알지?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무인 차량, 그 다음에 로봇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인 차량과 로봇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딜레마란 말이야. 딜레마의 핵심은 바로 이거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여기 지금 보면 윤리적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 자, 선생님 봐봐. 사람이 있잖아. 로봇이 판단하는 메커니즘이란 말을 좀 알아둬야 돼. 로봇의 판단의 메커니즘. 원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원리 구조를 말하는 거야. 자, 사람이 운전 안 하고 로봇이 운전했어. 그때 로봇의 판단 원리, 메커니즘, 원리, 구조, 뭐 이런 뜻이야. 자, 그 결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결과까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는 바로 이거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왜냐면 설계한 대로 자율주행차는 운행이 될 테니까. 그런 문제란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결국 자 나중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건 바로 저거란 말이지. 자율주행차나 로봇의 문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뭐라고?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야. 자체의 문제는 아니야. 그럼 뭔데? 사람이 로봇에다가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그 다음 자율주행차에다 프로그램을 입력해. 근데 그 메커니즘을 입력했는데 결과가 나왔어. 요 메커니즘과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까? 이게 딜레마라고. 왜냐하면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잘못 설계할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야. 자, 터널 문제. 자, 봐봐. 터널 문제 사고 실험. 자, 이게 윤리적 딜레마야, 딜레마. 자, 어떤 딜레마인가 볼까?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당신의 차가 좁은 1차선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 갖고 도로 위에 넘어진다. 자, 상황을 얘기한 거야.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은 없다. 그럼 치겠지, 그지? 아이를 치고 터널에 진입하든가. 자, 아이를 치고 터널에 진입하든가. 아니면 터널 입구 암벽에 차를 부딪혀 아이를 구하는 대신 자신은 죽거나 다쳐야 한다. 자,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 거냐. 자, 생각해봐. 만약에 있잖아. 아이를 치고 터널에 진입하게 했어. 물론 아이가 실수로 발을 헛디딘 거잖아. 돌발 상황이지, 그치? 그럼 이거는 아이를 죽거나 다치게 만든 거잖아. 자, 그럼 이번에는 터널 입구에서 스톱하면서 암벽에 부딪혀 아이를 구하고 대신 자신이 죽거나 다쳐. 이거는 자신이 죽거나 다치는 거야. 그러면 프로그램, 메커니즘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내가 다칠 건가? 아이가 다칠 건가? 요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야. 딜레마.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야, 이거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내가 다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프로그램하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지?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한 딜레마라고. 자, 그래서 터널, 여기다고 알아도 터널 문제 사고의 실험, 터널 문제 사고의 실험. 이게 윤리적 딜레마를 설명하기 위한 예란 말이에요. 예. 자, 이제껏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 여러 가지 있어. 이런 거 말고도 또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그냥 사고 실험이야, 실험.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란 말이야. 실제가 아니고. 유사한 상황,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 없이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게 누군데? 사람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메커니즘대로, 원리대로 프로그램하면 그대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늘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각각 본능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결과가 안 나온다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사람마다 달라. 본능이 다르고 습관이 달라. 근데 자율주행차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볼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 조수석의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자, 봐봐. 조수석의 부상이 운전석보다 높대. 왜?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니까 자기 다칠까봐 꺾는 거야. 알아냐? 그러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다치는 거지. 짧은 순간인데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한단 말이야. 그런 성향이 있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조수석 부상이 운전석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야. 이거는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본능에 관련된 거야.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야. 운전자의 본능.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본능이 아니야. 딱 입력시킨 대로 메커니즘대로 가는 거야. 자,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본능이나 습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능, 습관,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동차는 영향을 받겠지만, 알았니?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여기 사전은 미리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자율주행차는 컴퓨터에 가까운 거야. 딱 프로그램대로. 자,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는다. 왜? 입력한 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가 컴퓨터야. 그러니까 입력대로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지요. 컴퓨터 1초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자, 물리적으로 우리의 1초와 컴퓨터의 1초는 완전히 달라. 물리적으로 우리는 1초지만 컴퓨터는 아마 1초를 한 1년처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컴퓨터의 1초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한다. 사람 운전자는 면책되었던 사고. 자, 면책이란 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책임을 면했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네 라고 했던 사고 상황에서의 곤란한 선택을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거기서 말한 대로 사전에 계산한 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계산한 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면책이라는 것은 없어. 알았니?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네. 사람은 면책되는 이유가 뭐라고? 사람 운전자는 면책될 때가 뭐냐면 본능, 습관. 자, 선생님 봐봐.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 같은데 사람 운전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꺾었어. 그래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다쳤으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왜 나를 다치게 해? 너가 훨씬 잘못했어라고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누구나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했을 거니까.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네.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면책된단 말이에요. 면책. 근데 만약에 있잖아, 자율주행차가 운전사가 아니라 조수석 쪽을 부딪히게 이렇게 실행하게 만들었다면 처음에 그렇게 만든 사람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 무조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다치는 거야.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왜 너가 안 다치고 운전자가 안 다치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다쳐야 하느냐를 물어보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메커니즘을 프로그램하고 입력했기 때문에 입력한 사람의 책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는 지금 터널 사고 실험은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련된 예시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 예시. 여기서는 예시가 나왔어. 아니? 자, 터널 사고 실험은 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컴퓨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본능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왜? 입력값이 있으면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거야. 자율주행차도 역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건데 윤리적 딜레마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아니지. 앞에 전제됐던 이 세 가지 문제 있잖아. 앞에서 세 가지 문제는 이거지. 여기서 이게 다 해결됐단 말이야. 1번도 해결되고 2번도 해결되고 3번도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윤리적 딜레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비용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서 더 빨리 딜레마 문제가 해결되고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 이런 것들이 답들이 마련된다면 당연히 자율주행차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냐?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야. 특히 윤리적 딜레마는 아주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컴퓨터 얘네들은 사람의 경우에 본능과 습관에 따라서 면책되는 일이 있겠지만 자율주행차는 면책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전에 입력한 것, 이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모든 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윤리적 문제야.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나온 자율주행차 마무리를 하고 저 뒤로 가보자. 뒤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저 뒤로 가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맨 끝에 가면 이거 있어. 콕콕 알아두기. 요 부분. 펴보세요. 폈지? 자, 이거 한번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뭐냐면, 자, 이거 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 자, 문제 해결. 근데 읽는 거야. 어떻게 읽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읽는 거야. 즉,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그게 문제 해결 과정의 읽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의 뜻은 이런 거야.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문제 해결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 이게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다. 까먹지 마. 네. 그 다음에 읽기 과정에서 겪는 문제. 예를 들면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이건 사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어? 네. 그 다음에 의미를 모르는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뜻을 추론해야 되는 거야. 앞뒤 문장을 보면서 의미를 추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장 안에 당연히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럼 당연히 내용을 떠올리면서 중심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비판적 읽기야, 비판. 무조건 글쓴이가 얘기한 대로 글쓴이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해. 즉,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사전 찾으면서 의미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대. 그러면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하든지 앞뒤 문장의 의미를 보면서 추론해야 된다. 세 번째, 직접 드러나지 않으면 찾아야지 당연히. 내용 속에서 중심 문장, 중심 생각을 찾아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추론한다. 즉 생각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다음 마지막, 글쓴이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한다. 고민하는 게 바로 비판적 읽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됐지?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글을 읽는 방법. 글에 나타난 정보 첫 번째, 자신의 배경 지식,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정보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 지식, 여기 이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뭐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다른 글을 읽은 글이야. 다른 글에서 읽은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읽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면 글 읽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문제 해결은 바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자율주행차의 등장 마무리였어.